예, 용인갑 이상식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성근 의원께서 뭐 보도자료 연기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도자료 연기되면서 차곡차곡 세관 인류 사실이 하나씩 두씩 빠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누가 경찰 중에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보도자료가 연기되면서 그중에 세관 관련 내용이 하나씩 두씩 빠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신문이 계속 경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의 몸통이랄까 주연은 세관하고 검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은 어쩌다가 이 사건을 적발하면서 지금 주목받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관이 잘못했다. 마약밀매 막지 못했고 직원들을 비리 연루 가능성을 심받고 있다. 지금 우리 관세청장님, 예, 지금 보도자료를 내시면서 예. 경찰에서 비사실 공표를 할까봐 그래서 관세청 세관 직원들의 명예와 사기가 훼손될까봐 우려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랬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작 명예와 사기가 훼손되고 실추된 것은 경찰 아닙니까? 지금 북새통 난리를 겪고 지금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지금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 있다. 어쨌든 저는 잘못한 쪽은 일단은 세관이라고 보는데 이 지금 양대 기관 우리 수장들 다 계시는데 한마디 뭐 유감 네. 표명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월 27일 날 저희가 적발을 하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자, 지금 여당 의원들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게 만약에 외압이라면 그럼 누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 점을 좀 강하게 시사할 수 있는 조금 지난 사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 세관장님, 관세청장님, 선라이즈 사건 기억하십니까? 선라이즈는 평택항에 위치한 수산물 가공업체입니다. 전직 세관원들이 주축입니다. 이 회사가 불법으로 큰 이득을 취했습니다. 고발도 당했어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어떤 수사관이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천홍욱 관세청장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2016년 12월 12일 평택세관을 방문했다. 그때 경찰 조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던 박모 계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5일 후에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선라이즈 불법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모두 당시 동료 세관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기화로 해서 모두 빠져나간다. 이 중에는 세관직 고위직 출신도 있었다. 아직 현재 있는 사람도 있다. 한마디로 세관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희한한 게 제보자 이성열은 고발인 조사도 받지 못하고 구속당했어요. 이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박찬호 검사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때 구속시킨 사유가 윤석열 현 대통령의 처고모부인 장진호 씨하고 이 제보자 구속된 이성열 씨 간의 수입 생강을 둘러싼 분쟁이었다. 그런데 제보자는 구속이 되고 그 뒤에 선라이즈에 아무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라이즈 저기 출하장이 도이치모터스라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회사의 재임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 녹취록을 보니까 관세청의 감찰과장이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니까 빽빽하게 차량으로 주차된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선라이즈 회장 강모라는 여성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송파구 옆집에서 같이 살았던 40년 지기다. 그리고 우리 최은순 씨 측에서 선라이즈 관련 자료를 어디 보내는데 보면은 우리 최은순 씨의 휴대폰 번호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거기에 어떤 선라이즈 사건을 무마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된 주변 인사들이었다. 윤석열 측근검사 박찬호, 처고모부 장진호, 도이치모터스 이건 내가 누군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을 봤을 때 선라이즈 비호 세력하고 지금 영등포 마약 사건의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동일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합니다. 우리 정기석 국장님 10월 초에 백혜령 경정 만나러 갔죠? 예, 거기서 답변하십시오.
예, 만나러 갔습니다. 청장님이 노하셨다. 나는 이리 오고 인천세관장은 서울청장 만나러 갔다. 이렇게 했습니까? 제 기억하고 전혀 다릅니다. 김재일 세관장님. 예, 이때 서울청장 만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만난 적 없습니다. 만난 적 없습니까? 고광효 청장님. 예. 네, 굉장히 노하셨다는데 그때 어디 계셨고 뭐 하셨습니까? 그때 김재일 세관장하고 인천공항세관 순시 중이었고요. 또 그 탐지견 센터를 방문을 했고 점심 때는 그 직원들하고 다 같이 백혜령 점심을 경정께서 먹었습니다. 보십시오. 백혜령 경정. 지금 우리 백혜령 경정께서 녹취록이나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지금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기석 국장이 출발한 시간이 새벽 6시쯤 된다고 그러니까요. 경찰서에 7시부터 김밥 싸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 관세청의 마지막 보루가 될 감찰 과장하고 감찰계장이 청탁하는 데 따라다닙니다. 이 조직은. 감찰까지 같이 왔습니까 그때? 감찰과장, 감찰계장 다 같이 왔습니다. 우리 정기석 국장님 인정합니까? 앞에 6시에 갔다고 하는 것은 감찰과장하고 감찰계장은 네, 굉장히 조직에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단순히 보도 자료를 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동석을 합니까? 국장님. 감사과장이 간 거, 감사과장과 직원이 온 건 맞고요. 앞에 7시에 뭐 6시에 왔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김밥을 과장님, 싸가지고 왔다. 이런 그만하세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국장님. 예. 예, 감찰과장 아니면 감사과장입니까? 누굽니까?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확하게 명칭은 감사 담당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 이제까지 저도 한 30년간 공직 생활을 했지만은 보도 자료에서 문구 하나를 빼기 위해서 현직 국장님이 그리고 감사과장을 동행해가지고 예, 경찰서 경정을 과장을 찾아가는 것은 사리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광희 청장님, 예. 예, 두 분 앉으세요. 예, 제가 아까 그 의원님께서 선라이즈 FNT 그거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열린공항 TV 등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하는 바인데, 예, 나중에 말씀하시고 예,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예, 저희가 세관 수사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성열 씨 공익제보자 이분은 그 전에 중국산 냉동고추 밀수입하고 무단 반출하고 중국산 생강 무단 반출해서 본인의 불법 해이 때문에 예,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청장님 좋습니다. 저는 이성일 씨가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발을 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속한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찬수 증인이 9월 20일 날 용산 이야기를 한 게 맞죠? 분명합니다. 김찬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용산 증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자, 그럼 두 사람 중에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자가 범인입니다. 원래 최초 예정된 수사 결과 브리핑은 9월 22일이었죠. 네, 소장님 김찬수 소장님과 예. 의논을 해서 22일 날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10월로 미뤄진 이유는 당시 서장이었던 김산수 총경, 즉 9월 20일 날 지시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9월 20일 날 몇 시경에 지시를 했습니까? 기억하시기로. 네, 전화가 두 번 왔는데 예. 밤 8시 45분하고 9시 조금 넘어서 전화가 밤 왔습니다. 8시 넘어서 9시 예. 경에 다음 날 브리핑이 아니고 이틀 후에 있을 브리핑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22일 날 브리핑 되는 건 알고 있었죠. 그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결정. 의논해서 당연히 결정한 거죠. 그때 브리핑을 미루자고 지금 김산수 증인도 브리핑을 미루라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산을 언급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지금 일관되게 용산을 언급한 적이 없다. 지금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뭐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정확히 통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서울청장께서 9월 18일 날 찾아오시고 나서 그때도 국회 쪽에 집회 시위가 많아서 한참 바빴고요. 예, 20일 날 그게 어떤 네, 통화 9월 내용만- 19일 날도 국회에 나가 계셨고 소장님이 예. 9월 20일도 국회에 나가 계셔서 제가 뵐 수가 없는데 그 이전에 소장님하고는 이 브리핑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의논을 했고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인천공항에 조용히 가가지고 현장을 한번 검증 한번 해보겠다. 그 부분까지 약속이 됐던 터였어요. 근데 20일 날 8시 45분에 전화 와서 브리핑 할 거냐고 갑자기 물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기자들하고 약속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9시 조금 넘어서 전화가 오셨고 제가 그 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을 하니까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때는 김찬수 소장님이 저를 애틋하게 생각해서 충고하는 말이었어요. 저하고 같이 그 마약 사건을 진행해 왔고 백혜롱 과장의 공이 아니고요. 수사팀의 공입니다. 그 수사팀을 누가 꾸렸습니까? 김찬수 소장이 꾸렸습니다. 저는 그 김찬수 소장의 명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한 사람이고요. 김찬수 소장과 저와 수사팀의 공이지 저의 공이 아닙니다. 그 공을 배신하려면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용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말씀을 들어보면 당일날 두 차례 전화 8시 45분경 9시 넘어서 전화가 왔는데 45분경이 아니고 9시 경 통화에서는 이 용산에서 이 사건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9시경 통화에서요. 두 번을 통화를 했는데 9시경 통화에서 김찬수 승이 9월 20일 밤 백혜령 경정의 용산 언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3번 통화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9시 33분 카톡 보고 받고 38분에 문자 보고를 받고 39분에 제가 검토 후에 피드백 하겠다는 전화를 했던 것 같고요. 20시 45분에 두 번째 통화를 하고 한 40여 초 21시 3분에 20시 30분에 용산 언급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방금 김찬수 증인은 언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백혜령 증인, 이 김찬수 증인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뜬금없이 이 사건 수사하다가 용산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게 일반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상 그것도 밤중에 전화해서요? 그렇죠. 다른 이야기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특히 상관 이야기하면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용산이나 대통령실이나 아주 특이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억을 못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저는 믿음이 가는 게 진술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됩니다.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신뢰가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안 했다, 닫았다, 용산 이야기를 했다. 두 분의 의견이 갈라집니다. 둘 중에 한 분은 위증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위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밝혀질 것이고 혹독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면서 그 22일 날 브리핑을 할 것을 이미 다 예상하고 계획하고 보고를 했다고 그랬죠. 소장님하고 하나하나 다 의논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김찬수 소장님이 현장에 나와서 수사 지휘를 하던 때입니다. 예. 제가 명동에 나가가지고 현장 검증할 때도 소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설명 드리고 그리고 브리핑 끝나고 영장 집행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인천공항에 가서 우리가 사정을 모르니까 가서 네. 확인해 보겠다. 조용히 그러니까. 조용히 갔다 오겠다. 네. 그것까지 다 소장님과 의논이 된 겁니다. 이랬네요. 발을 빼는 거죠 그 당시에는. PPT 봐주시면요. 김찬수 소장의 입장이 변합니다. 증인석에 앉아있는 김찬수 소장은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김찬수 소장은 김봉식 지금 청장이죠. 윤희근 청장들에게 성과를 보고하다가 갑자기 9월 20일 날 백혜롱 증인에게 브리핑 연기를 지시합니다. 다음 PPT 한번 봐주시면요.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보여주신 내용인데 김봉식 증인도 대단히 수고 많다, 잘했다, 잘 마무리해라. 윤희근 증인도 잘했다, 훌륭하다, 세심하게 챙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찬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윤희근 청장 등에게 보고한 건 일종의 자랑하려고, 수사 성과를 자랑하려고 보고하신 거 맞죠?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겠죠. 아닙니다. 당시에 잠깐 제가 질의를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랑하려고 보고했을 때는 백혜룡 증인을 포함한 수사팀이 잘했다, 마약 수사 잘했으니까 이걸 봐주세요라고 하는 취지가 더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본청장인 경찰청장한테까지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영등포서가 잘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9월 20일 날 백혜룡 증인에게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합니다. 백혜룡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브리핑과 관련해서 김찬수 정인과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게 맞죠? 브리핑뿐만 아니고 모든 수사 과정을 경찰서장님과 예, 의논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 9월 20일 이전까지 브리핑에 대해서 또는 수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김찬수 증인이 단 한 번이라도 증인에게 백혜룡 증인에게 잘못되었다 아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 겁니다. 수사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에게도 보고하고 직속상관에게도 보고했던 내용을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브리핑 준비까지 부하 직원과 다 맞췄던 거를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백혜룡 증인께 묻겠습니다. 김찬수 증인이 9월 20일 날 용산 이야기를 한 게 맞죠? 분명합니다. 김찬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용산 증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아니요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까? 자, 그럼 두 사람 중에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자가 범인입니다. 맞습니까? 김찬수 증인?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이런 상황이면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하기 위해서 청장에게 보고까지 하고 브리핑 계획이나 수사 내용을 공감하고 설명하고 같이 논의했던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은 당연히 백혜룡 증인의 진술이 맞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백혜룡 증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백혜룡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당시에 김찬수 소장이 백혜룡 증인에게 용산을 언급하면서 전화한 날짜와 시간이 9시가 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9시 한 3분쯤 되는 걸로 제가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증인께서 영등포소 과장으로 계실 때 김찬수 서장이 과장에게 밤 9시에 전화하는 길이 흔한 일입니까? 그때 밤에 전화한 거 처음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런 겁니다. 갑자기 계속 잘해오던 수사를 밤 9시에 전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많은 국민들은 여기에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하급자는 분명히 용산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온전히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급자인 김찬수 증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청문회를 보면 국민들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고 누가 책임을 면탈하고자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총장님, 예. 김건희 도이치어 모터스 사건 왜 불기소했을까요? 빨리 답변하세요. 증거를 조목해 봤을 때 네. 주가 조작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결국 네. 그 범위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총장님도 그렇고 이창수 지검장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불기소한 것이다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주장이. 왜냐? 증거가 너무 많아서 기소를 했다가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 같으니까 불기소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법리에 따라 불기소했다는데 그 말도 맞아요. 법리가 명확하거든요. 권오수 등 2심 재판 판결문에 보면 김건희는 유죄입니다. 빼박이에요. 그러니까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불기소했다는 얘기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법리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기소했다가는 유죄 판결 받을 것 같으니까 불기소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자, 총장께서는 수사하지 않고 수사지휘를 안 했다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지휘할 때 참고하시라고.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왜 못했느냐, 왜 안 했느냐 하면 증거가 나오니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안 하거나 못한 거예요. 왜? 다른 공범들은 다 압수수색해 보니까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명확한 증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치거나 못 친 겁니다. 아셨습니까? 적극적인 수사를 안 했다고 우리가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죠. 적극적인 수사를 하면 감옥 가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증거는요, 차고도 넘칩니다. 보세요. 7초 매매 서울중앙지검장도요, 우연의 일치라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했어요.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통정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인지하지 못했다. 권오수 회장이 알려주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건 증거죠. 통정매매, 시세차익 23억, 수익, 이거는 다른 말로 한다면 주가 조작했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주가 조작해서 다 유죄를 받았는데 김건희 모녀는 23억이나 벌었는데 이것이 무죄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공범들이 증언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아니 그러면 범인들은 다 범행을 부인하지. 적극적으로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검사들이 네 맞습니다. 받아쓰기 해줍니까? 김건희의 불기소 사유는 검찰이 받아쓰기 한 거예요. 언론 브리핑은 덮어주기 서커스 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쇼라고 하지 않고 서커스라고 한 이유는 서커스 하다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런 거고요. 7초 매매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이 9.58이에요. 그것보다도 빠른 속도로 서너 명이 어떻게 전화해서 이거 다 합니까? 그리고 이게 우연이라고요? 점심시간인데? 12시인데? 불가능합니다. 신도 이런 우연일치를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그러고요. 김건희 계좌가 통정매매, 다시 말해서 불법 거래에 사용된 계좌의 절반이 김건희 계좌예요. 김건희는 몰랐다? JTBC 단독 보도, 김건희, 권오수 등이 있을 때 40%를 이익을 공유하겠다라고 있는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인지하지 못했다? 비전문가다? 김건희 여사는 주식의 타짜입니다. 태광, 우리 사주, 블록딜 다 관여했어요. 90년대 IT 주가로 수십억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고수 중에 고수죠. 그러니까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불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거가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권오수 2심 판결문 김건희 계좌는 통정매매에 다 이용됐다라고 판결문 나와 있어요. 법리에 따라서 불기소했죠. 법리대로 한다면 감옥 가니까. 이게 뻔한 거 가지고 왜들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하늘이 노해서 손바닥뿐만 아니라 몸뚱이 전체를 태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수사 지휘한다고 하니까 항고하면 참고하시고 총장께서도 모르시면 이런 주장하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조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이고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 땄다고 표현하는 23억 땄잖아요. 윤석열 정권 법무부 보고 자료에도 공식 문건에도 23억 땄다고 나와 있잖아요. 23억을 벌었어요. 김혜경 여사는요 7,800억 바꿔 가지고도 130회 압수수색했어요.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모녀는 23억을 벌었는데 압수수색이 빵건이에요. 하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쯤 하고요. 총장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노태우 비자금 수사 제가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증거가 나온 것이요. 동아시아 문화센터가 2023년도 1월에 2월금이 갑자기 빵원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음에는 다시 2월금이 있다고 다시 이렇게 회계장부를 조작합니다. 이 이유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증여세 포탈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돈 세탁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농협 계좌로 210억 차명 계좌로 보관했던 흔적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검찰 진술서도 있고 그리고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도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서류로 증거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비자금, 불법 자금, 은닉, 차명 계좌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검찰에서 이 입장이 정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련된 고발장이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현행 법으로도 이런 불법 자금, 은닉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장께서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범죄수익 은닉죄가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기 좋게 제가 증거 자료를 다 확보해 놨으니 드릴 테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뭐요? 78,000원 김혜경 여사. 제가 7,800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78,000원. 네, 로 정정합니다. 자,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4시에 예, 네네 아까 그 말씀하세요. 도이치 모터스 말씀 관련해서 이게 유죄 확신이 있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한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유죄 확신이 있는데 기소하지 않는 검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제 해석이라고요. 그냥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아니 됐어요. 대한민국은 주가 조작의 나라인가? 전직 대통령도 주가 조작범이었고 현직 대통령 부인도 주가 조작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검찰이 털어준 것은 사법 정의 질서를 흐트렸다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이지만 한국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한국의 경제 발전을 막는 매우 위험하고도 국익에 반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주가 조작을 하는 대한민국 증시에 뛰어들 외국 자본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혐의 없다라고 처분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더 큰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이고 대한민국 검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장, 예. 오늘 종합 주가 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겠죠? 2,579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식 이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처리했다면 저는 3,000도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도 나쁜 일이지만 검찰은 대한민국 경제에 매우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를 위한 검찰의 불기소 변명문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잘 들으세요. 2010년 11월 1일 3,300개 8만 개 검찰은 권오수 측의 연락을 받고 매도 주문을 냈다고 추정되지만 권오수가 매도 요청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상승세여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상승세여서 매도 적기였기 때문에 권오수 등과 공모하여 시세 조정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눈물겼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 혐의자의 말을 받아쓰기 100점 합니까? 주식이 상승세에서 매도 적기였기 때문에 매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진실을 매도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검찰이 적어도 이런 변명과 거짓말이 맞으려면 다음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김건희 씨는요, 그 매도한 날 8만 주 3,300에 매도한 날 같은 날 다시 주식을 사들여요. 매도에 적기여서 매도했다고 변명을 해줬는데 미안하게도 그날 김건희 여사는 다시 주식을 삽니다. 얼마에 사냐?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통해 5만
3,500주를 3,409원에 삽니다. 더 높은 가격에 사요. 매도 적긴데 매도해서 의혹이 없다고 검찰이 털어줬는데 왜 이 사실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같은 날 다시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중순까지 김건희 씨는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47만여 주를 꾸준히 사들여요. 매도 적긴데 왜 꾸준히 47만 주를 사들입니까? 그래서 결국 11월 하순부터 돌연 또 매도로 전환해서 2011년 1월 13일까지 미래에셋대우와 DS 계좌 등을 통해서 모두 57만여 주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를 벌었느냐? 9억 4,200만 원을 벌어요. 3,130원에 매수를 해서 6,960에 매도를 해요. 더블 장사를 합니다. 이래도 아마추어입니까? 일반 투자자입니까? 주식에 조회가 없습니까? 비전문가입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9억 4,200을. 김건희 여사는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고요. 야구로 치면 KBO 타율상감이에요. 우사인 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 58인데 김건희 여사는 7초 만에 이걸 다 매도 매수 다 합니다. 매도를 해요. 건사인 볼트입니까? 이걸 어떻게 검찰이 나쁘끄럽게 이런 변명문을 써줍니까? 윤석열 정권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디올백, 명태균 공천장사 의혹 등 지금요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어요. 김건희 여사 23억 벌었죠. 김건희 여사는 23억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경제에는 2조 3천억, 23조 정도 그 이상으로 손해를 끼친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검찰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지 않아요. 국민은 다 버리고 한 사람만 사랑해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오브 더 와이프, 바이 더 와이프, 허 더 와이프 정권이에요. 검찰이 주식이 상승세에서 매도 적기라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날 다시 매수한 걸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검찰총장도 이거 몰랐죠? 대답해 보세요. 결과는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뒤가 말이 맞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는 설명은 한 것으로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말이 맞다. 증거가 없다. 27번을 되풀이해요. 뚜렷한 자료 없다. 15번을 얘기해요. 검찰. 뚜렷한 증거가 없죠. 증거가 나올까봐 압수수색을 못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말이 맞다고 해줘야죠. 안 맞으면 큰일 나니까. 감옥 가니까. 증거가 법리로 불기소한 게 맞아요. 증거가 법리대로 하면 기소하고 감옥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털어준 거죠. 검찰의 흑역사입니다. 총장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증거들 종합해서 지금 판단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검찰총장도 맥박이 뛰고 있고 양심이 있을 겁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성윤 의원님 고발 검토 제안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어제 국정감사가 끝나긴 했습니다만 최다령 감사원 사무총장이 박지원 의원에게 한 모독성 발언, 그 무례함, 이것은 국회 모욕죄로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다령 사무총장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계속 고발할 거니까. 제가 뭘 못하겠다고. 네. 뭐라고요?
제가 뭘 모독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다 카메라 찍혔으니까 그거 계속 보세요. 자,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조배수 의원님이 저를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 분인데 왜 저를 공격했을까, 의사진행반을 통해서. 이제 이해가 가겠네요. 오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당 차원 대응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 당연히 윤리위 제소를 할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법률 검토를 마치고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윤리 제소하세요. 추경호 원내대표. 저도 곧바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윤리 제소할 거니까. 왜 저는 뺍니까? 그리고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도 막 윤리 제소하시고, 박균택 의원한테도 윤리 제소하시고, 서운하니까 서영기 의원한테도 윤리 제소하세요. 다. 국민의힘.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에 대해서 정청래, 네, 알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22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이한 형태의 상임위 운영이 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기이한 형태의 상임위 운영을 했습니까? 기이한 원내대표, 기이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저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전에도 저에 대해서 도발했을 때 제가 맞받아치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했어요. 이번에도 또 그런 참담한 현실을 앞으로 보게 될 거라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기이한 추경호 원내대표가 말하는 것은 내정 간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분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이런 내정 간섭 당장 중단하시고, 기이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저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